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서 이제 미드필더진 3명. 역삼각형 미드필더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맨시티의 로드리. 네. 네, 로드리 선수 올 시즌에 리그 33경기 선발 출장, 1경기 교체 출장을 했습니다. 많이 뛰었죠. 네. 사실 켈빈 필립스가 조금 받쳐줬으면 그랬으면 로드리도 체력 안배를 조금 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켈빈 필립스가 그렇게 두터운 신임을 받질 못했어요. 네. 올 시즌에도요. 올 시즌에. 그러다 보니까 로드리가 계속 많은 경기를 소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팬들이 아시다시피 로드리 선수는 요즘에는 상당히 팀 전체가 수비 라인까지 높은 위치에서 눌러놓고 경기를 하지만 로드리 선수는 공격 능력도 올 시즌에 상당히 좋아졌고요. 중거리 슈팅력, 순간적인 공격 가담, 간헐적인 가담 그런 부분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로드리 선수가 최근에 이렇게 센터백이 또 공격 시에는 올라가는 형태에서도 같이 스톤스가 올라가면 그 선수와 같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능력에서도 팀의 전술적 중심축이에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우승을 한다면 역시 로드리 선수 또한 매우 중요한 축이다. 후벤 디아스, 로드리 이 중심축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티가 상당히 견고하고요. 로드리 선수 뽑았습니다. 그리고 역삼각형의 왼쪽에는 외대고르 하겠습니다. 외대고르. 네. 벌써 3명째. 네. 괜찮은데? 실적이 좋은데? 근데 그만큼 잘했으니까요. 그럼요. 2등 팀인데. 네. 그 다음 주에는 그럼 저거 할까요? 더보기 리그에서 더보기 리그에서 베스트. 그럼 첼시 선수 몇 명 넣을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리그 1등이거든요. 네. 외대고를 왼쪽. 뽑았고요. 네. 35경기 선발 출장했고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또 한 명의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그 선수가 아마 중앙 오른쪽에서 많이 뛰기 때문에 외대고를 그냥 왼쪽에 배치했지만 팀 내에서는 중앙과 오른쪽 사이 그 위치에서 외대고르 선수가 해주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죠. 네. 전술적으로도 부카요 사카하고도 콤비네이션을 잘 이루는 그런 플레이로 오른쪽 측면에서의 하프 스페이스 공간 또는 수비를 달아놓고 다시 사이드로 벌려서 부카요 사카에게 1대1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공간 또 파이널 패스를 또 직접 넣어줄 수 있는 역할 중간 파이널 서드까지 갔을 때 플레이메이킹 왼쪽에 마르티넬리 쪽으로 크게 전환시켜준다거나 네. 여러 가지 역할 그리고 또 왼쪽에서 공격 기회가 왔을 때는 끊어 들어가면서 슈팅도 연결하는 역할 득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5골과 올 시즌 7개 어시스트 그래서 외대고르는 올 시즌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줬다. 팀의 허리와 파이널 서드의 공격적으로 링크업 플레이, 연계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또 공격형 플레이메이커로서 파이널 찬스를 만들어주는데도 팀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외대고르. 네. 게다가 캡틴입니다. 네. 그렇죠. 캡틴 그래서 외대고르. 마르틴 외대고르를 선정을 했고요. 또 한 명 선수는 팬들이 예상했던 대로 케빈 데브라이너. 올 시즌 27경기 선발 출장, 3경기 교체인데 현재 녹화 기준으로 7골과 16개 어시스트. 어시스트는 엄청나게 많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만 31살 또 좀 있으면은 6월 말이 생일이기 때문에 만 32살이 벌써 돼요. 계속 나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체적인 폼을 보면 한창 전성기 때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럼에도 데브라이너는 기본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중요한 경기 때 특히 약간 에너지 세이브 해주면 바로 가서 데브라이너는 쏟아부을 수 있는 전성기 때 모습을 또 보여주고요. 또 그리고 워낙 압도적인 클래스가 또 있기 때문에 실력적으로 이 선수의 활약이 아예 미진하고 너무 좋지 않았으면 뽑지 않겠지만 기본을 해주면 비슷해 들어가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퀘스트에 넣었어요. 데브라이너. 덕배까지.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은 저는 고민을 좀 했던 선수가 맥칼리스터의 활약을 저는 올 시즌에 엄청나게 높게 봅니다. 브라이튼에.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외대고르, 데브라이너, 맥칼리스터 이런 선수들. 그리고 홀딩 미드필더는 사실 뉴캐슬의 기마랑이스 선수나 또 이런 선수들. 몇몇 선수들을 놓고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제 선택은 요 3명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 뉴캐슬이나 브라이튼 선수들이 정말 잘하긴 잘했는데 네. 약간 애매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뽑으신 선수들에 비하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라리가로 가볼게요. 네. 미드필더 3명. 저도 장희원님의 해설과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만 하면 일단 뽑힐 수 있다.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기본이 클래스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변치 않는 클래스라고 볼 수 있죠. 저의 이제 맨 아래쪽 미드필더는 프랭키 더용 선수. 그리고 미리 다 얘기하면 그 위에는 바르셀로나의 페드리 선수,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페데 말베르데 선수, 레알 네. 마드리드. 그러니까 더용, 페드리, 말베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리가의 아주 지금 한창 길을 달리고 있는 그런 3명의 선수를 뽑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르셀로나는 아까 이제 아라우 선수 말씀드릴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페드리 선수도 사실은 경기 수 약간 부족입니다. 네. 사실 페드리 선수도 좀 그 부상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게 바르셀로나가 약간 허우적대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원인이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나머지 기간만 가지고도 페드리를 제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어쨌든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승에 편안하게 이제 골인을 하는 데 있어서 페드리의 역할 자체를 이걸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경기 시간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워낙에 기본 이상을 또 페드리 선수는 나왔을 때 해줬다. 그런 차원에서 페드리 선수 넣었고 더용 선수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대체로 좀 그런데 그 정말 30몇 경기 이런 선수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더용 선수도 사실은 그 정도 뭐 경기 수치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역시 바르셀로나 팬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더용은 그냥 축구를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더용 선수 나오면 뭐 어떤 상황, 어떤 플레이, 어떤 포지셔닝에서도 별로 걱정이 안 되고 다른 선수들이 심지어 좀 부진한 경기에서도 더용 선수는 항상 또 기본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굳은 실력, 박힌 실력 이런 게 있는 선수라는 거를 올 시즌에도 증명해 주면서 바르셀로나의 성적에 굉장히 또 큰 공헌을 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발베르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선수도 월드컵 이전까지와 월드컵 이후까지를 비교해 보면 월드컵 이전까지가 워낙에 좋았죠. 네. 그 월드컵 이전까지 발베르데 선수가 했던 것이 거의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는 발베르데 아니냐 소리가 나올 정도의 활약이어서 사실 우리가 우루과이랑 이제 월드컵 때 경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대한민국 팬들도 아마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 정도로 어쨌든 월드컵 이전에는 뭐 본인의 뭐 엄청난 중거리포 등등 정말 뛰어난 활약이었고 월드컵 이후부터는 그것을 기점으로 약간 좀 내려온 느낌은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 시즌 평균으로 봤을 때 발베르데는 대단히 뛰어난 올라운드 미드필더임을 증명을 했다. 그래서 저의 3명은 물론 여기서도 이제 이강인 선수도 잘했어요. 네. 이강인 선수도 상당히 아쉬운 후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또 셀타비고에서 올 시즌 떠오른 뭐 가브리 베이가 선수랄지 뭐 소시에다드에 또 좋은 성적을 이끌었던 미켈 메리노 선수랄지 여러 좋은 미드필더들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요 3선수가 현 시점에서 보여준 그 클래스는 올 시즌에도 뭐 여전했다라는 생각이고 경기 수에 약간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막상 다른 선수가 이 선수들을 대체한다라고 하기에는 그건 그거대로 또 약간 문제일 것 같아서 저는 페드리, 더용, 발베르데 이렇게 3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3명은 이름도 왠지 축구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런가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한준이, 장지현 이 이름이 좀 전문가스럽고 그런 느낌 있는 것처럼. 이름도 여보세요. 되게 축구 잘하게 생긴 그런 선수 이름이. 지나친 접대 멘트. 사회생활 잘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회생활. 네, 그러면은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감사합니다. 먼저 왼쪽 윙포드는 마커스 레시포드로 가겠습니다. 레시포드. 네. 사실 마르티넬리랑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왼쪽 자리인데 그래도 레시포드의 그 올 시즌 특히 월드컵 끝나고 나서 12월부터 한 2월까지 엄청난 임팩트. 네. 좀 전에 제가 발베르데가 한동안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비슷한 양상인 레시포드도 특정 기간에는 어. 세계 최고의 거의- 거의 뭐 공격수 아니냐.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각광받던 유망주들이 만으로 치면 한 22살 또 이르면 21살부터 터지거든요. 보통 그래서 전성기로 쭉 들어가는데 이 선수는 터질 것 같았는데 계속 안 터져서 전적으로 또 축구에 대한 어떤 전술적 움직임이나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던 과거의 시즌들과 비교해 보면 올 시즌은 확실히 스텝업을 하면서 득점력도 좋아지고 물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축구 도사가 사실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이 레시포드에게. 진짜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가 없었으면은 혼자서 약간 고립되는 양상도 있었을 텐데 그 선수가 많은 도움을 주면서 찬스를 많이 창출했죠, 레시포드가. 그리고 이제 고무적인 건 올 시즌에 리그 16골과 5개 어시스트, 녹화 기준으로 그렇지만 16골 중에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안 재봤지만 아마 10골 이상이 결승골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 티켓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맨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맨유가 챔스 티켓을 딴다면 사실 레시포드의 이 결승골이 승점을 따는데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마르티넬리도 매우 큰 역할을 했지만 사실 결정적인 건 거기서 제가 점수를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레시포드에게. 그래서 결국 레시포드에게 왼쪽 윙포드 자리를 주겠다. 마르티넬리도 15골 5개 어시스트. 뭐 수치는 비슷해요. 공격 스탯은. 근데 마르티넬리 선수가 패한 거는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네. 아니 인정합니다. 아까부터 자꾸 마르티넬리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한희 언니 눈치를 나를 쳐다봐. 마르티넬리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니, 하시더라고요. 한현님이 아스날이니까 한현님은 보면서 얘기를 해야죠. 반대쪽. 두려우셨던 건 아니죠? 어? 두려우셨던 건 근데 아니죠? 아까 치고 들어오는데 좀 무서웠어요? 영화 그게 그러니까요. 무슨 아까 영화지? 조금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오랜 기간 봤는데 제일 진지하게 무섭게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면이 있었네.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아 웃겨. 네. 오른쪽 윙포드는 요것도 고민을 진첸코가 뽑혔던 왼쪽 수비 못지않게 고민을 제일 많이 했어요. 누구랑 고민을 했냐? 살라랑 부카요 사카. 네.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라랑 사카라. 살라가 요즘에 객관적으로. 골도 엄청 많이 넣고 사실 득점은 19골 7개 어시스트. 살라가 훨씬 많고요. 부카요 사카는 13골과 11개 어시스트인데 개인 그거를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라 선수가 좀 유리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뭔가 리버풀이 약간 좀 허무한 면이 없지 않아는 있거든요. 근데 아스날에 이게 비하면. 이제 사실 시즌 아직 끝나질 않았잖아요. 네. 리버풀은 미리 극적으로 챔스 그렇죠. 티켓을 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살라가 사실 38라운드 종료 기준에서는 후반기에 리버풀 상승세에 맞아요.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살라도 사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챔스 티켓보다 역시 아스날의 2위 도약에 있어서 뭐 우승을 아직은 뭐 할지 안 할지 산술적 가능성은 남겨져 있지만 아니 어세요. 자꾸 간에 산술적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아스날의 도약에 있어서의 역할이 더 크지 않느냐. 꾸준히 잘했으니까 그리고 부카요 사카는 이제 만 21살인데 네. 경기 많이 뛰었어요. 선발로 35경기. 교체 1경기입니다. 네. 그리고 올 시즌에 그 리그랑 월드컵 소화하면서 경기를 보면 지난 시즌도 그렇지만 이 선수는 꾸준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확 터지는 것보다 지금 어릴 때부터 뛰었잖아요. 윙백도 보고 여러 위치 소화하다가 이제 오른쪽 윙포드로 이제 정착이 되는 단계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신체적인 밸런스도 좋아지고 이제 근력도 좀 생기면서 밸런스가 좋아지면 드리블 돌파 이런 부분 자신감이 생기고 수비를 달아줄 수 있고 전술적 움직임 좋아지고 또 킥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슈팅도 더 강해지고 전체적으로 다 뭐 그런 전술적 시야, 뭐 개인 능력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후반기 들어서는 사실 공격 포인트가 조금 처지는 느낌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올 시즌에 부카요 사카를 빼는 거는 안 될 것 같다. 네.
아스날 팬들은 특히나 또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승을 못했지만 그래도 이 장지현 위원의 베스트 11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아스날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아스날 선수들이 한 꽤 40%? 있죠. 감사드립니다. 30-40%? 다음에 이제 최전방입니다. 네. 이건 말할 필요 있나요? 원톱. 네, 이거는 이제 혼란인데 혼란은 뭐 모든 기록을 다 깼죠. 프리미어리그 최다골 신기록을 또 세웠고 혼란인데 사실 아쉬운 선수는 이제 케인 선수는 네. 전술적 희생양이 됐어요. 네, 골도 많이 넣고 했지만 일단 팀이 지금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좌우 윙포드 뭐 사카 선수를 예를 들어 희생을 시키고 케인 선수를 넣어서 제가 아까 약간 불균형한 수비 라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뭐 래시포드, 홀란, 케인 그렇게 해도 저는 불만 없어요. 에이, 근데 저는 위원님 그래도 사실은- 사실 지금 토트넘의 위치가 전술적 밸런스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네네. 전술적 밸런스를. 그렇죠. 부카요 사카와 레시포드를 4-4-2의 측면 윙어로 놓고 싶진 않습니다. 네, 윙포드로 놓고 아니, 거기다 역삼각형. 사실 좀 이거는 한현님이 괜히 한번 겸손해 보시. 아니 근데 케인 선수는 정말 아까운 건 맞거든요. 맞긴 맞죠. 케인 그래도- 선수가 어디 가도 다 될 수 있는 그쵸. 선수인데 지금 혼란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혼란 선수는 그 스탯 자체가 예전 메시, 호날두 선수의 이제 버금가는 그런 스탯이기 때문에 케인 선수가 어떻게든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약간 변칙적인- 정상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이 아니면 과연 케인 선수가 못할 만한 선수냐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뭐 케인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막 혼란을 막 측면 윙포드로 뺀다거나 너무 혼란스러운가요? 그거는 저의 성향상 네. 사람마다 뽑는 성향이 있잖아요. 저는 그 성향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후보까지 다 들어온다면 케인이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감독이 비스트 11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럴 때 밸런스를 놓고 케인은 이제 교체로 들어가겠죠. 혼란의 교체, 투입. 또는 케인이 선발로 갈 때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하고 싶다. 네. 네. 성향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케인 선수에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다 들어보니까 순라이가 조금 아쉬워할 만한 게 카세미로가 없는 게. 카세미로도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홀딩에서. 아, 여기 들 정도는 아니에요. 기마랑이스 뭐 근데 맨유 팬들은 진짜 카세미로를 좋아하더라고요. 잘해요. 올 시즌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카세미로도 사실은 고민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근데 로드리가 있어서 그쵸. 사실은 로드리의 그 아성을 넘기는 올 시즌은 좀 힘들지 않았나. 그냥 순라이가 보니까 제가 그래도 한마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너 집어넣으라고 한번 해봤어요. 봤지? 나 얘기했다. 어쨌든 자 라리가 네.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격수. 라리가 장 의원님과 약간 다른 컨셉이에요. 저는. 변칙적으로. 뭐냐면 그 장 의원님 같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넣었을 것 같아요.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이제 가운데 두고 이제 양쪽을 구성했을 것 같은데 저는 케인 선수가 아니라 레반도프스키 선수에겐 정말 없어요? 죄송한데요. 우승팀에 아마 지금 시즌이 끝나진 않았지만 득점왕이 그래도 좀 유력하거든요. 이제 벤제마 선수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챔피언스리그 2차전 하겠지만 챔피언스리그를 위해서 요즘 투입이 되고 있고 나머지 경기는 좀 쉬고 있기 때문에 벤제마 선수보다는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해온 걸로 봐서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센터 포워드 위치에서는 베스트 11에 드는 게 맞고 골수도 더 많고 득점왕 확률도 더 높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약간 좀 덜 유명한 선수 하나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 선수를 뺐습니다. 누군데요? 그래서 저의 3명이잖아요. 2명은 그냥 당연합니다. 축구 천재 비니시우스 당첨. 네. 설명이 필요 없죠? 네. 또 다른 축구 천재, 이상한 축구 천재 앙투안 그리즈만. 네. 네,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그리즈만 선수는 뭐 제가 다른 데서도 가끔씩 얘기하지만 약간 특이한 면이 분명히 있는 플레이메이커이자 팀의 공격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그리즈만 같은 유형의 이제 플레이메이커, 뭐 자기가 골도 넣으면서 전체적인 공격 라인을 다 조율하면서 팀을 지배하면서 뭐 이런 선수들은 보통 보면은 발재간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블 돌파를 또 잘하고요. 그 당연히 뭐 마라도나 메시 선수부터 시작해서 뭐 지쿠 선수라든가 뭐 플라티니 선수도 엄청난 드리블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아주 세련된 돌파를 어느 정도 잘했던 선수예요. 뭐 지쿠 선수, 플라티니 선수 다 그렇죠. 거기 뭐 예를 들어 로베르토 바지오
같은 선수 그렇죠. 뭐 라우드롭 같은 선수도 아주 순간적인 드리블 재간이 좋았던 선수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0번 지배자, 통제관, 사령관 이런 선수들이 발재간이 다 좋거든요. 근데 그리즈만 선수는 극과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즈만 선수가 그 드리블 돌파를 막 절묘하게 막 장거리 막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간의 역사적인 10번들에 비해서는 조금 투박해 보이는 듯한 10번이기도 한데 근데 또 원터치 패스 주고받고 움직이고 할 때 보면 전혀 투박하질 않아요. 거의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조금 어쨌든 이상해요. 이상한데 어쨌든 굉장히 잘한다 라는 어떤 차원이고 비니시우스 그리즈만 말고 그러면 한 자리가 문제인데 여기를 사실 이론의 여지가 좀 적으려면은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주는 게 더 그냥 평균적인 시각이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요 선수 하나 끼우고 싶었어요. 비아레알의 사무 추쿠에제 선수. 네. 네, 이 추쿠에제 선수를 끼움으로 인해서 또 약간 아쉬워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레알의 호드리고 선수랄지 뭐 그런 몇 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추쿠에제 선수가 이제 정말 절정기로 저는 오른다고 보거든요. 이 선수가 폭발적인 어떤 파괴적인 드리블 돌파 능력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지만 사실은 그 올 시즌 이전까지 보면 약간 그 마무리 패스, 마무리 슈팅 이런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부터는 이제 이 선수도 전성기가 활짝 열렸다. 그리고 비아레알이 사실은 시즌 한 중반까지만 해도 막 8등, 9등 막 그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좋은 5등 위치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에 있어서는 저는 추쿠에제 선수의 아주 그 전방위적인 파괴력과 도움, 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역할 그리고 도움과 골로 바뀌지 않는 장면에서도 사실 추쿠에제의 그 돌파에 의한 좋은 영향을 유익함을 비아레알이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좀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선수는 절정기에 올랐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또 돈 많은 특히 EPL이나 이런 클럽들이 추쿠에제 선수에게도 저는 분명히 예전보다 더 진지하게 달려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는 가격 대비 할까 말까 약간 덜 진지함이 있었는데 저는 올여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지하게 돈 많은 클럽들이 달려들지 않겠나. 그래서 레반도프스키 선수에게는 너무도 죄송하지만 레반도프스키 선수 그리고 벤제마 선수 이 두 분은 약간 이제 물론 나이가 많은 거는 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의 기대치를 고려하면 그 두 분 모두가 조금은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미진했던 네. 시기들이 있고 그래서 요번 한 번은 두 분은 좀 참아주시고 저는 사무 추쿠에제 선수를 유명한 팀들 조금 이외의 팀에 하나 넣었는데 근데 비아레알이 안 유명한 팀은 아니죠 사실. 그런데 여태까지 나왔던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좀 순위가 낮은 팀 선수를 저는 하나 넣고 싶었어요. 네. 베스트 11은 어쨌든 두 분이 생각하는 베스트 11인 거니까 굉장히 재밌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또 동감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아, 뭐야, 왜 이 선수는 안 넣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항상 여러분들 댓글이 열려 있거든요. 댓글로 많이 욕을 써주셔도 좋으니까. 저희는 욕도, 욕 조장, 칭찬도, 아니, 뭐든 관심이 있으면, 무관심은 싫어요. 아니 어차피 본인이 욕 먹진 않거든요. 욕을 먹어도 뭐 우리가 먹는 거지.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욕도 칭찬도 좋으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서 베스트 11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한장정리 어떤 퍼포먼스를 할지도 여러분들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는 뭐 안 해도 돼요? 아이, 끝날 때까지 한장정리 하면 너무 무슨 맞아요. 끝날 때는 안 해요. 꽁트도 아니고 막 이러고. 맞아. 예,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거만 할까요? 혼자 하시면 더 네, 잘하실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욕 내가 다 먹겠네 진짜.